대한민국에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호재를 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싸다 이거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 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다음 달 있잖아요. 다음 달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이 가장 엄청난 피크가 한번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왔냐면, 자,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이제 오다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했어요. 이분들이 조정을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조정기를 거쳤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숨을 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 지치잖아요. 지치니까 좀 언덕 올라갈 때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에도 보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올라갈 때 쉬면서 올라가요. 한 번 더 쉬면서 올라간다고, 이 부분들이. 쉬면서 올라가고 찍고 나서 또 하락할 때는 또 이렇게 또 하락을 하죠. 주가에서는. 근데 땅은 또 이런 게 아니라 땅은 올라갔다가 또 쉬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쉬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 투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쭉 오면 여기서 투자한 사람이 있고 여기서 투자가 3년 기다렸더니 거의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투자했더니 또 3년 동안 비슷했는데 거의 가격적인 상승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냐? 그럼 어떤 사람은 여기다 딱 투자를 했어요. 그 3년 투자했더니 어떻게 되네?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분들이. 이게 바로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야. 투자라고 하는 거지. 타이밍 싸움인데 이 타이밍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투자했는데 또 여기 투자하기에는 또 이렇게 숨 고르는 시간에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또 올라갔는데 또 3년간 투자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은 어떤 시기냐면,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기나긴 시간이 왔고 이렇게 해서 숨 골랐어요. 이렇게 약간은. 지금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이제 숨 고르는 시간이 거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는 당선 시점이에요. 당선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법은 만들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는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살붙이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고 개발 행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자,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전에는 그냥 느낌으로 올랐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되겠다가 하는 이 투자 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숨고르기 하고 있는 동안 여기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왜? 새만금은 미래 기대치가 당당하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갈 거에 대한 미래 기대치가 점점점 땅 지주들은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여기 오는 단계 속에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땅이 급해서 돈이 급해서 파는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여기 단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새만금이 이제 앞으로 급하게 올라갈 것도 알고 새만금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물건을 내놔야 안 내놔요? 이제 물건을 안 내놓는 단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계는 공급량이 없어요. 공급량이 현재. 공급량이 없는데 뭐냐면,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오면 더욱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에 너도 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없네? 땅이 없네, 땅이. 근데 여기서 지금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라든지 상업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지 상업지역은 공급량이 적어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 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을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올라갈 때는 수요를 따라주면서 올라갔거든요. 수요가 있으면서 어떻으면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단계는 뭐냐면 바로 요 단계. 폭풍 직전.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바로 직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고요함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고요하다고 해서 내일 태풍이 안 옵니까? 내일 태풍이 와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바람이 확 불 거예요. 여러분 느낄 겁니다. 느닷없이. 응? 여러분들 지금 고요하다고 해서 새만금 땅값이 안 올라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응? 지금 고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현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게 뭡니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월달이라고요.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요 단계가 한번 어떻습니까? 점핑하는 단계. 분명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올 말쯤에 다 걸려있어요. 새만금 개발공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뭐 공항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삼성 투자 얘기도 분명히 거론이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이런 게 쭉 해서 몰아서 지금 현재 집중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올 하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사,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또 임시청사를 이전하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청사 아니면 새만금 개발공사를 우리 부안으로 넣어달라, 어디로 넣어달라 막 지금 난리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더욱더 매스컴에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땅값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거는 바로 요 도로 아니에요. 맞죠? 요 도로 끼고 있는데 이게 부안 IC고 그 다음에 여기가 태인 IC예요. 이 부분들이. 태인 IC고 또 중요한 거는 요 도로를 끼고 여기 부분들 이 왼쪽. 요 왼쪽은 부안이고 요 위쪽은 김제고 그 다음에 요쪽은 정읍이죠? 정읍, 여기는 김제, 그 다음에 여기는 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안과 김제와 그 다음에 정읍이 크로스가 되는 지역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잖아요. 맞죠? 우리가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덕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신덕리. 그러니까 신덕리라는 이 지역은 세 개의 지자체가 만나는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세 지역이 김제와 부안과 정읍이 만나는 크로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지역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예전부터 그 신덕리 일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유치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미 그분들이. 왜냐하면 교통의 중심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부안 IC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IC를 바로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새만금으로도 진입하고 세 개의 지자체가 교통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망 핵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신덕리 화우리 일대는 교통의 중심축으로 거기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지역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덕리라는 지역이죠. 알겠죠? 그 부분들이. 그렇게 얘기 가는데 지금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자, 문제는 뭐냐면 요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거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쫙 요 라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동서 3축 라인인데 동서 3축 라인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여기 부안권이잖아요. 그죠? 여기 노란색 찍혀져 있는 데가 주거지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백산 있잖아요. 평교. 근데 여기는 뭐 안 돼요. 여기 용계리 쪽은 여기는 문화재가 있어요. 문화재가 있어서 주거지라고 하지만은 가치가 떨어지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부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평교리가 부안 시청하고 부안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교리가 좀 뜨고 있는데 그 다음 영역이 어디냐면 요 끼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요게 뭐예요? 요가 신태인이죠. 잘 보세요. 근데 신태인이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규모가 작아요, 커요. 이거 규모가 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태인 그러니까 신태인에 이렇게 큰 규모로 도시지역을 찍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규모만 하더라도 여기 부안 이렇게 찍어놓은 요 규모나 사실은 큰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태인에 찍어놓은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거지, 상업지역, 자연녹지, 녹지 이런 포함이잖아요. 이런 땅들의 규모가 상당히 뭘 따라서 동서 3축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거는 무조건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새만금을 겨냥해서 도시지역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의 가장 핵심 도시지역으로 키워나가려고 지금 현재 도시지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밖에 없죠.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지역은 여기 신덕리 화우리 일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신태인 읍 일대죠? 근데 이 신태인 읍 일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얘기가 나오냐면 요거 신태인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호남선이에요. 호남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KTX. 요 하단에 보면은 정읍 KTX 역사가 있어요. 정읍 KTX.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은 뭡니까? 얘가 익산. 여기는 뭐예요? 정읍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려오는 게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호남선이에요. 나중에 만나는 게 정읍 KTX 역사에서 만나죠. 이 부분들이. 그죠? 근데 향후 우리나라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은 어떻게 한다? 핀다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2차선을 갔다가 4차선을 뚫으면서 직선화 시키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빼잖아요. 맞죠? 그죠? 자동차 전용도로를 팍팍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차 쪽은 뭐냐면 기차를 전철화 시키는 겁니다. 그 현재 옛날에 새마을호 무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는 뭐냐면 서울 춘천 간 전철 있잖아요. 전철. 경의선 전철. 다 전철로 가잖아요. 대신 전철이긴 하지만은 뭐냐면 좀 고속화 전철. 그쵸?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데는 어떻습니까? 속도를 좀 늦추고 서울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갈 때는 250km 이렇게 이상 뻗어나가게끔. 그러니까 서울 춘천 가는 것도 ITX 뭐 경철 나오고 그 다음에 춘천에서 어떻습니까? 춘천까지는 거의 수도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춘천 가는 전철 또 춘천에서 어떻습니까? 저기 속초까지는 고속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분들이.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선을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기차역이 아니라 이제는 전철화 시키는 거. 복선 전철화. 이런 부분들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선 전철화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만나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 KTX 정읍 KTX 역사죠? 이 부분들이. 자, 이걸 보면 이 KTX 역사에서 이거 어떤 의미를 보냐면 자, 바로 위쪽이 뭐냐면 익산이라고 하는 동네죠. 자, 익산 여기 김제우에 익산이에요. 익산인데 익산 KTX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뻗어나가는 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익산 KTX와 맞먹는 데가 정읍 KTX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군산으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쪽에서는 어디서 뻗어나가냐? 이 여기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정읍에서 새만금으로 정읍으로 해서 새만금으로 연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를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 신태읍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신태읍을 경유해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새만금으로 뻗어나가는 전철 노선이 새로 신설될 확률이 높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없다?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자, 그러므로 여기는 신태인 역사는 더블 역세권,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딥니까? 위쪽으로 현재 김제 방향으로 가는 호남선하고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들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동서삼축이잖아요. 동서삼축은 또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연결하는 노선이 이 도로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기차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전철로도.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경유해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정읍으로 해서 KTX로 연결해서 수도권으로도 진입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만 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가? IC가 있죠? 호남고속도로 I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인 I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고속도로 타고도 진출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신덕리는 아까 어떻습니까? 세계 지자체가 만나는 크로스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거지를 찍어 놓은 거고 여기는 뭡니까? 신태는 중심지 아니에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잘 보니까 신태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뭐예요? 응? 여기가 동서삼축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동서삼축을 따라서 이게 뭐냐면 준공업이에요. 준공업. 자, 준공업은 어떻습니까? 도시기능 상업 기능도 가지고 있는 공업적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거 왜 찍어놨을까? 얘들 왜 쓸데없이 여기다가 쓸데없이 준공업을 왜 찍어놨겠냐 이거예요. 왜 찍어놨을까요? 당연히 동서삼축 새만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다 준공업을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뭐예요? 공업지역이죠?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을 찍어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을 겨냥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공업과 중공업적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일대는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그 메인을 어디로 두고 바로 이 중공업을 두고 사이드로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뭡니까? 주거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기능, 여기는 기업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공업이 들어가서 중심 상권으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분들이. 또 거기다가 여기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진출이 또 가능하죠. 새만금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니까 부분들이 거기에다가도 상당한 이점이 작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일찍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보면은 뭐냐면 자 여기는 지금 신태인 역사를 끼고 어떻게 되냐면 자 보여요.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 동서 3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도로 메인 도로 신태인 들어간 메인 도로를 끼고 보니까 여기 지금 도로망들이 새로 다 뚫린 거예요. 맞죠? 여기 새롭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개발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모습이 보이죠? 아까 그리고 여기 연지제까지 해서 여기가 뭐가 있대? 중공업이 지켜져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그리고 요 일대가 이게 주거지역으로 지켜져 있잖아요. 이쪽은 나중에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지제 중심으로 해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요 기능이 신흥 주거지로 어떻습니까?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 뭐냐면 신시가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시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기업들이 들어가고 중심 센터골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지역이 그리고 지금 개발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뭘 따라서 이 동서 3축을 따라서 이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아니에요. 요 구간 여기 박스가 여기가 주거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지금 돼 있던 것처럼 개발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신흥 주거지.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과 같이 공유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해가 되죠? 이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공업 주역으로도 딱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부안을 기점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가 좀 타겟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새만금과 연계해서 많이 타겟팅이 현재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픈할 그 땅을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다 설명을 했죠, 그죠? 여기 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최근에 기사인데요. 2018년도 8월이잖아요, 그렇죠? 한중 산업협력단지 첫 중국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경력 직원 채용 공개 모집을 했죠.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이제 9월 달에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 세팅을 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에서 청와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최근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만금이 지금 현재 자 지금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익산이에요. 익산. 그 다음에 검은색이 뭐예요? KTX 노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전철화가 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KTX에서 호남선을 타고 어떻습니까? 신태인 역사에서 이렇게 빨간색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역을 따라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들이 지금 현재 구의원들은 벌써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발표가 안 됐을 뿐인데 지금 내재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동서 1축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는 전철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동서 3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얘기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중간에 김제이잖아요. 김제도 KT 역사를 하나 더 신설을 하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동서 2축을 따라서. 그게 들어가는 게 또 여기 김제 만경하고 또 걸려 들어간다고요. 향후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포인트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 홍보관, 부안읍, 신태인역, 정읍역과 연결 건이 노선 좀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분들이. 자 오늘 뭐 이 지역은 이렇게 되는 지역이고요. 자 오늘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연정리 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굳이 2종까지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전바닥에다 찍을 때는 1종부터 찍어요. 근데 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가 1종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냥 아파트가 들어가면 이제 2종 또는 3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필지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목은 전이고, 무인데, 요 위쪽에 중공업이 있어요? 위쪽에 중공업이 있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요거 이게 계획선이에요. 이 부분들이. 계획선 따라서 이제 움직였는데, 필지를 이것도 이미 다 분할이 완료가 된 땅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신태희는 분양하고 지금 측량하려면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만큼 현재 얘가 지금 측량이 밀려 있어요. 지금 신태희 같은 경우 정읍이. 그러니까 지금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집가 상승이 그런 것만 보더라도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땅값에 있어서 호재는 뭐냐면 저평가예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큰 호재를 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가장 싸다 이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만 한 데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지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8번 있잖아요. 요 8번 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를 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보상용 있잖아요. 보상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분 투자할 수 있게끔 저희가 8번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보면은 여기 7번하고 9번 있죠? 여기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코너 땅이네. 이렇게 두 개는 보니까 이렇게 삼거리 코너 이렇게 사거리 코너네요. 여기 사거리 코너, 여기 사거리 코너죠. 그죠? 사거리 코너고 나머지 땅은 6번, 5번, 4번, 3번은 이렇게 이 도로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죠? 도로 지분을 주게 돼서 6번, 5번, 4번, 3번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땅은 요 선이 이제 지적도로예요. 이 도로는. 그러니까 도로에는 지적도로가 있고 계획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적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분들이 이제 국토부 땅이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거예요. 집 짓고 살 거 아니잖아요.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이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용도가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대단위로 나중에 땅을 매입 작업이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게 여러분들 팔고 나오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할 필요 없어요. 도로가 그만큼 붙어 있으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부분들이 이게 지적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획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좀 가격이 싼 거예요. 현황도로 붙어 있으면 더 비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